저한테 가장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죽이고 싶었던 순간은 솔직히 얘기하면 병원이었어요. 병원? 네. 저희 어머니 굉장히 아프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돈이 있었으면 사실은 수술을 하고 조금 더 안정된 상태에서 좀 편안히 쉬시면서 계속 유지할 수 있으셨는데 돈이 없다고 일단 원래 조치를 취할 것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제가 어려서 그 조치를 취했는지도 몰랐고요. 이제 지금에 와서 드디어 알았고 자 그렇다면 엄마를 살리고 싶으면 돈을 갖고 와라. 뭐 거의 이런 얘기였죠.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몇 살 때였어요? 제가 고2 때 이제 고3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정적인 거예요. 사람 생명을 지금 돈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집에 가니까 또 저한테 일단 병원에서 뺨을 맞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쐐기를 박으시더라고요. 그 집주인분이 이제 제가 이제 동생이랑 아버님이랑 원래 살고 있었는데 아버님은 이제 원래 하시는 사업이 잘 안 되셔서 그때 IMF 때였어요. 또 네, 심지어 그래서 이제 해외에 나가서 좀 더 좋은 일을 해보겠다라고 나가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거의 가장이었는데 집주인분이 그 한겨울에 갈 데도 없는 그 두 아이에게 그러니까 그때는 뭐 물론 고등학생이었지만 나가라 그러는 거죠. 당장 지금 오늘 짐을 다 빼달라 계약을 했다. 그래서 엄마는 병원에 계신데? 네, 엄마는 병원에 계신데 가뜩이나 지금 돈이 없어 죽겠는데 한겨울에? 한겨울에요. 그래서 제가 저는 사실 그렇게 막 제가 눈물을 흘리거나 그런 편은 아닌데 제가 무릎 꿇고 정말 빌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은 어떻게 좀 봐달라. 그리고 이제 뭐 원래 어머님이 하셨던 이 가게가 있으셨는데 거기에 보증금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그걸로 이제 하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또 어머님이 이제 그건 나중에 알았는데 이제 동생이나 저나 이제 좀 잘 살게 하시려고 그걸 이제 미리 빼놓으셔서 이제 비자금으로 이제 숨겨놓으신 거죠. 저희를 주려고. 근데 어머님은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돌아가실 줄 알고. 그러니까 미리 생각하셨고 계셨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방에 들어갔는데 방이 따뜻하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동생은 거기 혼자 앉아서 이불을 싸매고 있고. 그래서 근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연말에 이 크리스마스 직전인데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내가 지금 왜 이래야 될까? 그래서 화장실 가서 소리 안 나게 수건을 한 2개를 싸먹고 이렇게 울었죠. 그러니까 혹시나 동생이 들을까 봐.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제 자신한테도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이 울고 같이 화장실에서 우셨네요. 그러게요. 네. 남자들이 되게 오는 장소가 화장실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서 좀 많이 울고 그때 도끼를 좀 많이 품었어요. 그때 이제 친척들이나 이제 제가 아는 측근들이나 모두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손을 뻗쳐주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유일한 한 사람이 이제 고모님이 이제 제 동생을 이제 집이 없으니까 제가 집을 빼고 이제 그 집을 좀 처리를 하고 이제 제 동생을 고모님 댁에 이제 보내고 이제 그렇게 손을 잡아주셨는데 야 정말 그때 당시만 해도 와 모든 사람들이 다 저한테 적이었어요. 세상이 나한테 이렇게 대우를 했다. 오케이 그럼 나는 내가 세상과 맞서 싸워야겠다. 모든 사람들이 적이었어요. 제 친구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친척 제 가족이 아닌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아니 어머님이 이렇게 아픈데 와서 도대체 봐주는 사람이 한 명 없고 도움을 주는 사람 한 명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당장 편의점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러니까 물론 큰 돈이지만 그게 병원비로는 아주 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울고불고 했다가 이제 그때 진짜 이제 진심으로 이제 도움을 딱 청했던 게 이제 진영이 형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이제 진영이 형이 이제 도움을 주셨죠. 그래서 그때 근데 이제 진영이 형이 도움을 주셨을 때는 이제 이미 늦은. 그러니까 제가 좀만 일찍 형한테 얘기해서 조금만 더 빨리 얘기했더라면 더 좋은 상황이 있었을 텐데 이제 그때는 이제
이제 형이 이제 어머님 장도 치러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좀 잘 끝내게 됐죠. 그래서 그때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저한테는 적이었어요. 그래서 세상과 맞서서 싸워야겠다. 그래서 이제 도끼를 품고 했었는데 이제 어린 마음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제는 조금 더 그때는 제가 막 부러지지 않으려는 이런 원석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유연한 대나무 같은 그런 마음가짐이 됐죠. 그래서 아 그때의 그 마음이 다가 아니구나, 세상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도 좀 느꼈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굉장히 세상이 차갑다라는 걸 일찍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정말 피눈물을 쏟았던 적이 있죠. 근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후회스러운 건 좀 제가 좀 융통성 있게 조금 더 어리석지 않았다면 어머님 지금 같이 계셨을 텐데 조금 많이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죠. 고3이었던 소년의 입장에서는 뭐 최선을 다한 것이었고 그 뭐 어머님의 죽음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이 있다라든가 후회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먼 세상에서 지금 굉장히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난 나의 길을 가고 싶었어. 이젠 모두 보여줄게 내가 가진 것은. 연예인들이 시달리게 되는 고독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네. 고 최진실 씨의 그 비극을 계기로 해서 사회적으로도 아주 극적으로도 의식이 지금 많이 전환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각 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걱정하기 바빠요. 이거는 이제 누구도 믿을 수가 없겠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대중들한테 보이는 모습은 방실방실 웃는 모습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모습들이고 역경 속에서도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다가 뚝이었으니까 물론 B 씨를 보면 전혀 자살할 것 같진 않아요. 아 연예인이란 직업 자체가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러니까 앞모습 자체는 굉장히 너무나 화려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재미있을 것만 같고 부와 명예를 한 번에 줄 수 있는 그런 무언가 하나의 로망인데 뒤로 돌아서면 한없이 외롭고 한없이 질타받을 수 있고 한 번의 실수가 용서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양날의 칼인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요즘에 제일 힘드냐고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신다면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래요. 네가 힘드니? 네가 힘든 게 뭐야? 솔직히 빌 게이츠도 힘들어요. 빌 게이츠도 분명히 자기만의 힘듦이 있을 거야. 과연 회사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지, 뭐 그쵸? 돈을 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뭐 그 애환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면 할수록 그리고 최근에 비가 오면 올수록 그 고독감이 증대되든가요? 아니면 줄어들든가요? 뭐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긴 한데 어때요 요즘은? 아 고독과 외로움은 점점 늘어나고요. 늘어나요. 네, 좀 많이 그 대중 앞에 섰을 때 많이 비례하는 것 같아요. 쓰면 쓸수록 더욱더 외롭고 더욱더 좀 제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걸로는 부족하다 해서 계속 채찍질을 하는데 그 좀 꿈을 버리고 욕심을 버린다면 이것이 제 자신한테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꿈과 도전 자체가 실패하는 리스크가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실패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아직은 여러분들께 여러분 2-3년 전부터 제가 이 미국 마켓에 그러니까 이 전 세계 마켓에 한번 진출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해놓은 게 이제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장 큰 건 무엇이냐면 제가 그때 뉴욕에서 콘서트를 하면서 느낀 것은 아니 흑인 여성이 와서 사인을 받아가고 백인 여성이 와서 사인을 받아가고 이렇게 당신을 사랑해 해주는 것이 가식적인 게 아닌 눈빛을 봤을 때 진짜 이제는 동양 사람이 승부수를 띄울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 드디어 갑니다 라고 해놨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